자, 관련 핫 이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아, 두 번째 핫 이슈는 뭐지? 중국이 리오프닝을 본격화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여행 종목을 비롯해 면세점 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소식이야. 우리나라를 찾는 방문 관광객으로는 중국인이 단연 1위였습니다. 근데 한국관광공사 2022년 6월 관광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이 압도적 1위네요. 리오프닝 시대와 함께 중국인들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Again Korea? 어게인 코리아. 이번에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건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킹달러에 대한 수화가 가장 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꾸준할 수는 없는 이유고 이제 중국이 이제 봉쇄 완화를 시작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그 여행 수요는 뭐 당연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포인트가 네.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학령 분위기까지 계속 해제가 되는 분위기면 네.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 상품이 다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진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복 소비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복 소비도 어쨌든 오픈런을 할 만큼 명품에 대한 수요가 커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제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버블이 일고 뭐 그게 이제 보복 소비로 이어졌는데 중국은 이제 풀기 시작하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폭발적인 수요를 한두 번 정도는 분명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거는 뭐 한국의 문화를 보고 또 즐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쇼핑이라고 합니다. 2019년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 또한 역시 SHOPPING 쇼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대체 얼마를 쓰고 가는 겁니까, 오면? 일본인들이랑 이제 중국인들이랑 비교했을 약간 비교가 때는 되죠. 가까운 나라니까. 일본인들보다는 이제 2배를 좀 많이 쓰게 되고요.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 분들은 씀씀이는 좀 약해요. 맞아. 예. 그리고 중국인들은 오늘만 산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난 오늘만 산다. 그러면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가 면세점이나 백화점 가면 딱 자기가 필요한 걸 사가잖아요. 그렇죠. 막 엄청 꼼꼼하게 보지. 근데 중국인들은 이 따이공이라고 하는 장사치들이 많이 와요. 네, 맞아요. 와가지고 한 번에 수천만 원을 긁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들이 또는 면세점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국인들 오면 페이백을 해줘요. 유일하게 중국인한테만. 자, 아무튼 여행 경비로 1,887달러. 하나로 24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2023년은 호텔 업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텔도 사실은 하나의 큰 수혜를 입는 업종이었는데, 근데 호텔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조금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나요? 대형 호텔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그 부대 수입이 전체 매출의 90%를 맞아요. 잘해요. 면세점이 잘 나갔을 때는 수입의 90% 이상이 이제 면세점 매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호텔들도 있잖아요. 카지노 매출이 훨씬 크죠. 그러네. 절반 이상을 카지노에서 벌어들인다 보면 되니까 이게 부대 시설이 있는 호텔들 같은 경우엔 중국인들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호텔의 핵심 사업부는 객실이 아니라 사실상 면세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면세점 시장 세계 순위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위입니까? 우리나라 1등이에요. 예? 우리나라 1등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면세점 판매액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많아요. 1등이고요. 2등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3등이 미국이고. 네. 이건 진짜 놀랍네. 기업들 순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글로벌 2등은 항상 롯데 면세점, 3등은 신라 면세점.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네. 이들의 매출을 올려주는 거에 70%가 중국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70%? 예, 시내 면세점 매출의 70%는 중국인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매출, 면세점 매출의 50% 이상이 또 중국인들이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아, 쉐쉐. 꿈꿔지. 자, 이어서 또 세 번째 핫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아, 세 번째 핫 이슈는 뭐지? 중국의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미중 간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차이나 백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야. 자, 시국이 시국인지라 꼭 한국에 오지 않아도 중국 소비재라고 불리는 것들의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수출입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제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우리가 뭐 1분기나 상반기에 이제 좀 돌이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가 이제 조금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단계를 조금 더 앞서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보게 되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해외 직구 상품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 화장품, 뭐 미용용품, 그다음에 분유, 뭐 유아용품, 그다음에 옷, 뭐 이런 거 순이었고요. 네.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꼭 한한령 해제가 아니더라도 뭐 제로 코로나만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우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방송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그렇죠. 투자 전략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 중에 유망한 것들 위주로 투자 전략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전제 조건은 아무래도 정책 변화에 대한 기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이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뭐 국내 쪽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실내 마스크도 이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정부가 이제 조정 방안을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뭐 어쨌든 계속 금리를 올려가고는 있지만 네. 그걸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 세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아무래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 앞서서 얘기했던 업종들을 또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아래서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리들이 아닐까 그럼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죠? 금리 인하를 하기 전 네. 그리고 중국의 봉쇄를 더 풀기 전이 그렇죠.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이미 물꼬가 트여진 다음에는 그냥 거기는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뇌물을 보태봐야 표시가 안 나잖아요. 예, 이제 그 얘기인데 자 여기서 드라마 명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 틀렸습니다. 중국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자 결국 차이나백 수혜를 받게 되면 어떤 종목이 뜰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아, 이건 뭐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소비재들 대부분 다 좋다고 했지만 뭐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제 해운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 물동량이 중국 때문에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보복 소비든 뭐 어쨌든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크기 때문에 해운주가 가장 뭐 또 수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IT 제품들이 이제 다시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네. 건데 뭐 굳이 조금 보지 말아야 될 업종이라고 한다면 그게 낫겠네 진짜. 철강화학이 조금 위험해 보이긴 철강. 합니다. 화학. 철강화. 그래서 철강은 아무래도 뭐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네네. 포스코가 이제 그 흰남노 피해를 입고 예, 나서 예, 예. 태풍.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덮쳐서 이제 현대제철도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파업을 예고를 했고 네. 뭐 그 물량 자체를 이제 일본으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최소 내년까지는 이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철강이랑 화학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이 어쨌든 소비가 풀리게 되면 공장이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그 탈탄소에 대한 미국과 EU에 대한 간섭이 또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철강이나 화학 쪽이 뭐 쉽게 살아날 수 있는 기미들이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좋습니다라기보다 철강화학은 좀 조심하십시오라는 조언이셨고요. 그러면 백전문가는요? 저는 반대로 이거는 봤으면 좋겠다. 아 이거는 반드시 봐라. 여러 가지 중에서도 네, 네. 이거는 놓치지 마라. 네. 네,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저는 미용기기 쪽인데 미용기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보면은 이제 그 개인 병원 봤을 때 네. 성형외과가 상당히 크게 부문이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 넘어와서 성형하고 가는 중국인들 네. 엄청 많았거든요. 몇 년 전까지.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피부과가 오히려 성형외과보다 매출이 더 높아지는. 맞아요. 예. 그래서 막 얼굴에 리프팅도 하고 맞아요. 고주파 뭐 하고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용기기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 제가 이게 레벨업주로 얘기할 얘기를 대표님이 오. 해버렸어요. 레벨업주가 미용기기가 관련된 거예요? 네, 미용기기를 그래서 아껴놓는데 얘기를 해버리시네. 뭐 가장 좋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그렇죠. 뭐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현금 유별이 많고 그다음에 부채는 적고 오. 근데 거기에 영업이익은 50% 이상이다. 와, 영업이익이요? 네. 알짜 중에 알짜인데 실제 이제 3분기 누적 매출이 1,000억 대였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했고 뭐 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34%나 증가했다고 했지만 네. 중요한 건 러시아 쪽 매출은 삭제가 되었고 네. 중국 쪽의 매출도 거의 30%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나 늘어났다. 늘어났다고 하면은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나중에 풀리면. 정상화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매출 호조가 이어지겠네요. 근데 뭐에 관련된 장비예요? 네, 미용기기 중에서도 리프팅. 리프팅, 처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힌트가 이제 노마스크 시대를 이제 다시 접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눈이 마스크를 아니라 벗으니까. 마스크를 벗으면서 네. 이 네. 투턱을 없애는데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가지고 쏘는 오. 리프팅을 진행하는데 이 업체가 유명해진 건 이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뭐 영업이익은 5배가 늘어났고요. 뭐 이 리프팅을 하면 이제 V라인은 당연한 거고 투턱이 없어진다. 그리고 어떤 각도에서도 V라인이 된다. 얼굴은 V라인. 그래서 뭐 신세계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대중화에 성공을 하면서도 이제 가격대는 낮고 그래서 미용기기 쪽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야, 여기까지.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줄 이동우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진을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서 만렙 박주식은 다음 주에도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레벨업 성투!